시작합니다. 공기업 파이널 특강의 송배전 발전공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송배전 발전공학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계통은 발전소에서 시작해서 아주 기본은 이거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수용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발전소에서 이제 보통 11이나 22kV 낮은 전압을 가지고요. 바로 발전소에 붙어 있는 스위치야드, 즉 한전이 갖고 있는 스위치야드에서 3, 4, 5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승합을 한 다음에요. 여기 오면 다시 뭐 3, 4, 5로 가는 경우도 있고 7, 6, 5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송전용 변전소에, 물론 이제 중간에 도심지로 다 들어오면 중간에 변전소가 또 있긴 해요. 뭐 3, 4, 5나 1호사급으로 바꾸는 변전소들이 또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배전용 변전소는 국내는 아예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는 1호사를 22,900으로 바꾸는 여기를 배전용 변전소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발전에서부터 이 배전용 변전소까지를 송전이라고 하고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수용가까지 있는 부분을 배전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전, 배전, 발전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하고 있는 데는 여기고요. 한국전력이 하고 있는 데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발전회사로 지목된 게 6개 발전사가 있죠. 한수원을 포함해서, 그죠? 6개 발전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난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뭐냐면 한국전력은 전력을 수송, 전달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한국전력이에요. 발전사들은, 그죠? 따로 있다.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관할하게 되는, 이 얘들 전력계통을 전부 다 관할하게 되는, 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컨트롤 타워 같은 이 느낌이 바로 전력거래소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력거래소에서 모든 그 공급 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발전 얼마를 해라, 송전 얼만큼 해라 라든지 이런 지시, 급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력거래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전공학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래도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사들은 일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한국전력의 경우만 해도 예전에는 뭐 다 발전도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죠. 선간거리가 D고 반지름이 아닌 선로 인덕턴스야. 작용 인덕턴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작용 인덕턴스는 0.05,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였습니다. 단위는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가 그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인덕턴스 식정도 못 외우고서는 그죠? 뭐 파이널에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두 번째요. 등가성간거리입니다. 등가성간거리는 우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도체를 일직선으로 배치하느냐, 아니면 정삼각형 배치냐. 일반적으로 이제 정삼각형 배치를 이제 어떤 모델의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얘는 그대로 D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3승근 루트 2의 D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거리가 5라면 얘가 5니까요. 그냥 바로 3승근 루트 2에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정사각형, 사도체예요. 사도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 상에서 도체가 하나 나가면 뭐라 그래요? 단도체. 이 도체를 두 개로 분할하면 뭐예요? 복도체. 이 도체를 네 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뭐라 그래요? 사도체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가성간거리가 아니라요. 기압평균거리예요. 얘들 간에. 도체가 이렇게 네 개 있는 상태에서 얘들 간에 기압평균거리를 구하는 거지. 간격이 그러니까 S예요. 그래서 간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6승근 루트 2의 S가 됐겠죠. 간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등가성간거리가 아니에요. 얘들이 전부 다 간격이 S일 때 얘들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죠? 그래서 등가성간거리가 아니라 기압평균거리에 그냥 간격에 대한.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보면 그냥 맞춰야죠. 자, 반지름이 아닌 삼상송전선 ABC가 그림같이
D의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덕턴스는 얼마냐? 인덕턴스는 얼마야? 0.05,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자, 일직선 배치예요. 어떻게 돼요? 3승은 루트 2에 D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됐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연가. 그죠? 선로정수 평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그죠? 우리가 면접에서 잘 묻는 내용 중에 하나죠. 특히 한국전력 면접은 아주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에다 특히 송배전공학 같으면 요건 면접 이렇게 써놓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선로정수 평형으로 해서 삼상선로를 상등분해서 배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가를 했을 때는 효과가 뭐냐면 각 상의 임피던스가 전부 다 평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신의 유도장애 같은 것들이 감소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방지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직렬공진에 대한 이상전압이 방지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잔류전압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통신 유도장애 감소되는 것은 물론 전자유도장애도 감소되지만 정전유도장애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각상의 임피던스가 평형이 된다는 것은 각상의 전압전류가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연가는 삼상선로 3등분해서 연결하지만 연결이 충분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가용 철탑을 사용한다 그랬고, 연가용 철탑의 이니셜은 TC라고 쓴다고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아닌 걸 찾아라. 유도장애 감소, 임피던스 평형, 직렬공진 방지, 정전용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평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이 됐겠죠. 자, 6번입니다. 선간거리가 2D고요. 지름이 D인 단일이당 정전용량입니다. 작용 정전용량이에요. C는요,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간거리가 2D고 반지름을 안 주고 지름을 줬으니까 2분의 D로 계산하면 0.02313에 로그 10의 D분의 4D가 됐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됐던 그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복도체예요. 도체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의 도체를 두 개로 분할한 거야. 복도체를 뭐가 복도체냐라고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복도체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 쌍에 해당하는 도체를 두 개로 분할한 거를 뭐라 그래? 복도체라고 합니다. 네 개로 분할하면 뭐야? 사도체야. 복도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얘들의 각각의 소도체의 반경이 있고요. 얘들 간에 그죠? 간격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얘들 간의 간격인 요 S, 요걸 가지고 소도체, 복도체 등가 반지름입니다. 등가 반지름은요, 루트 RS예요. 원칙은요, n에 n-1이 됩니다. 근데 복도체니까 n이 2니까, 그쵸? 루트 R에 S에 2-가 RS예요. 사도체가 이제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어떻게 돼요? 4승의 루트 R에 S에 3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요.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도체나 가도체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요거는 뭐 말할 거 없이 면접이죠. 말할 거 없이 면접에서 다 꼭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복도체, 가도체. 그래서 복도체는 한 번에 전선을 한 상에 전선 도체 한 개를 두 개로 분할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사용하는 근본 이유는 코로나 방지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방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전선 주변에 전이 경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선 주변에 전이 경도를 낮춘다는 거고,
코로나의 임계전압, 즉 코로나 개시전압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효과는 L이 줄고 C가 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증대되고요.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야? 같은 크기의 단도체에 비해서 표표가가 줄어들겠죠? 전류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리버스로 만들면, 거꾸로 쓰면 전류 용량이 똑같은 상태에서는 단도체보다 그저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시 같은 때 대전류가 흐르면 소도체 간에 흡인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스페이서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복도체, 다도체를 채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복도체, 다도체를 채용하는 경우에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라고 면접 때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 단락사고 안 나면 약점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송전소는 대부분 지락사고인데 그러면 단락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일단 공사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공사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도체, 다도체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코로나 방지하고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번이 그죠? 정답이죠. 복도체에서 전선 두 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둔다. 간격 두는 건 뭐라 그래요? 스페이서예요. 우리가 댐퍼는 뭐야? 댐퍼나 아마로드는 진동 방지에 있다. 아마로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는 진동 방지고요. 아킹온, 아킹링은 뭐예요? 섬락 시에 애자련을 보호하죠. 즉 애자가 파손되는 거를 막자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됐던 문제예요. 열 번째입니다. 복도체는요, 단도체에 비해서 어떠냐? 어떻게 돼요? L은 줄고 C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L이 줄고요, C가 늘어납니다. 정답은 2번이죠.